안녕하세요. LA의 존규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그리고 페이스북, 엔비디아, 구글 관련돼서 살펴볼 텐데요. 특히 테슬라가 최고 기업에 선정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반독점법에 드디어 자유롭게 됐다라는 소식 등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전체적인 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한 2, 3주 전부터 빅테크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주식을 조금씩 사모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 빅테크들 보시는 것처럼 성적이 오늘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에 큰 어떤 박스들이 다 어떤 그린 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좋고요. 애플도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눈여겨봐야 될 그 주식은요, 엔비디아와 페이스북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페이스북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페이스북이 정말 오늘 거의 4%, 5% 가까이 뛰었거든요. 자, 그 이유들 살펴볼 거고요. 엔비디아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엔비디아도 5% 이상 또 뛰었는데요.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또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우리 이제 자세하게 그 내막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소식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요, 무려 5% 이상 점프를 했거든요. 여러분, 엔비디아도요,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테크 기업임에 틀림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매일매일 5% 이상 점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도 계속해서 5%씩 매일매일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상승 속도가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죠. 정말 매일매일 5% 이상 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 엔비디아도 사실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달에 고점 찍고요. 그 이후로 거의 한 8개월 동안 횡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10월 달에 이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이렇게 일직선을 그리다가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그 정말 바닥으로 쳤거든요. 그리고 또 오르는가 싶더니 10월 달보다도 더 못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무려 8개월 동안 횡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후에 또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이 엔비디아도 더 테크 기업이면서 이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개월 동안 횡보했다가 다시 또 고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 주주분들도 테슬라가 6개월 횡보하고 7개월 횡보하고 그런 부분에 자꾸만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테슬라도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아주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시고 미국 주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날아오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른 이유는요, 그 주식 분할이죠. 주식 분할이 주된 이유였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다른 이유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작년 9월 달에 그 발표가 있고 나서요.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만약에 ARM을 인수하게 되면은 사실 ARM을 통해서 이 반도체 설계 기술을 이제 전수받는 회사들이 거의 700개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또 나라들이 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와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세 개의 주요 기업들이 지지를 선언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빨리 이 ARM을 인수하는 게 좋겠다. 지지부진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해서 빨리 이제 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지선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큰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의 ARM을 인수하는 것을 지지하게 파지티브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늘 주가가 폭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지지를 선언하게 되면요, 결국은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뉴스는요, 구글과 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이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서 3위 기업이거든요. 아마존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현재 구글이 이 클라우드 산업의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을 이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데 5G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이 비즈니스가 이 구글에 들어와 가지고 구글의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에 아주 자유롭게 그 대신 굉장히 그 이제 AI를 활용하니까 아주 운영이 아주 매끄럽겠죠. 그죠? 그리고 혁신을 이룰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소식이 지금 들려지면서 오늘 엔비디아가 또 굉장히 폭등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주가의 흐름이 오늘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무려 4% 이상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스북이 사실 이렇게 크게 점프한 적이 근래에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우리 그 주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요. 자, 그 주된 이유는요, 드디어 페이스북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반독점법 이슈가요, 그 이슈로부터 드디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더 많이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이유는요, 그 반독점법 이슈가 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미국 법원이 기각을 한 거예요. 그 FTC가 사실 이 페이스북의 반독점법으로 이슈를 이제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미국 법원이 그것을 기각했는데요. 자, 지난 12월 달에 그것을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었거든요.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인수할 때에 굉장히 그 조직적인 불법적인 행위가 보인다라고 이제 그 고소를 했거든요. 특히 2012년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때, 그리고 왓츠앱을 인수할 때, 이때도 자신들의 독점적 파워를 이용했다 얘기를 합니다. 많은 현금과 그리고 다른 경쟁 기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애초에 그 싹을 잘라버리는 전략이라고 이제 걸었거든요.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전혀 그건 독점적으로 불법적이지 않다라면서 판단을 내리면서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스북을 그동안 붙잡고 있던 그 반독점법 이슈로부터 이 페이스북이 완전 자유해진 거예요. 엄청난 소식이죠. 자, 그래서 페이스북이 아마 1조 달러 이상을 돌파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페이스북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구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글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할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반기에도 정말 좋은 수익을 내고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근데 이 구글이요, 사실 오늘 가장 빅테크 기업 중에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막판에 거의 지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구글이 오늘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요, 자, 덴마크로부터 날아든 어떤 안 좋은 소식 때문이에요. 덴마크가요, 이 덴마크의 미디어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뉴스나 이제 또 신문사들. 자, 이 덴마크의 이 미디어 산업들이 전체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구글과 페이스북을 향해서 너희들이 벌금을 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이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페이스북도 주가에 사실은 데미지를 받아야 되는데 페이스북은 좀 전에 살폈듯이 너무 좋은 소식이 지금 날아들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요. 근데 구글만 이렇게 이제 데미지를 받는 거죠. 자, 왜냐면요,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로 먹고 살죠.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플랫폼 위에다가 여러 뉴스들을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만든 뉴스들을 다 올려놓다 보니까 결국 그 뉴스들을 이용해서 광고도 먹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덴마크에서 이 미디어 산업들이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너네들 이렇게 갖다 쓰는 거 우리 용납할 수 없어 이러면서 너희들 돈을 벌금을 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미디어 산업이 전체가 협업해서 얼마를 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리겠죠. 자, 당연히 이러니까 구글의 이제 마진에 조금은 데미지를 줄 수 있겠죠. 물론 큰 건 아니겠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덴마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구글이 조금 힘을 못 썼는데요. 자, 그러나 큰 빅 이슈라기보단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지나가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을 좀 내고 그렇게 미디어 산업들과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테슬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테슬라. 자, 이 테슬라가요, 오늘 2.5%나 또 뛰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 속에서 중국에서 리콜 사태, 30만 대 이상의 리콜 사태가 뭐 있었다 이 얘기가 들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건 호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별로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가가 오히려 오늘 2.5%라고 큰 폭으로 또 올랐거든요. 우리 주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월요일이 되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 주된 이유가 중국발 그 리콜 사태 때문이거든요. 사실 리콜이 아니라 업데이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중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받아서 또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이제 리콜이 대량 리콜 30만 대 리콜이다라고 이렇게 확대 보도했는데 사실 정말 엉터리죠. 사실은 업데이트하면 끝이 나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테슬라의 이제 이미지에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또 테슬라가 힘있게 오른 이유는 그런 리콜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2분기 딜리버리 이제 발표가 곧 임박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2분기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다라는 소식들이 간간히 지금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발표가 아마 20만 대를 훌쩍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드디어 이제 이렇게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더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어떤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좋은 소식은요. 이 테슬라가 2021년도 줄라이죠. 이제 7월 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름날에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이 탑 스탁으로 뽑혔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줌도 들어가고 테슬라도 있는데 이 테슬라가 EPS나 earning per share 주가당 이제 이익률이거든요. 그 EPS와 그리고 revenue 그리고 이 성장 이 모든 걸 이제 통합했을 때에 가장 성장하고 기대가 되는 기업에 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2분기 발표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그 이제 테슬라가 기대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오늘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요. 1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이제 사실 이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롬 파월 말이 맞아요. 연준의 말을 여러분 그냥 그 이해하시면 돼요. 연준 의장이 계속 나와서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금리 오르는 것도 그냥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안 오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시장은 과민 반응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행 수요다 그리고 럼버 목재들이 오른 것도 이제 목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리오프닝으로 인한 일시적이었다. 자, 그죠? 이젠 요즘 이런 얘기도 들리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다 잠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빅테크 주식들이 날아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년물 금리도 굉장히 오히려 떨어지면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테슬라 같은 주식들은 더 날아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LA의 정유스TV였습니다.